SM 이수만 회장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업계를 흔들고 있는 이른바 빈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2년 독점 계약료가 최초로 공개되자 대중과 관계자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의 움직임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금액이 드러난 순간 업계에서는 억소리 나는 금액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왔고, 이를 두고 김명준은 이 정도면 스타들도 꿈꾸는 수준의 금액 아니냐 고 평가하며 파장을 더욱 키웠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금전 규모를 넘어 쌤이라는 거대 기획사와 이수만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팬들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까지도 이 계약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정말 특혜가 존재했는가? 이번 공개가 앞으로의 연예계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나는 질문을 쏟아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의 진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켠터 산업 내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다시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며, 이수만 회장과 SM이 이것엔 관심 속에서 어떤 입장과 조치를 내놓을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투명성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수만 회장과 SM이라는 상징적 조합은 이미 수십 년 동안 K-팝 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대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에서 특혜 논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상상력과 궁금증을 자극하며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최초로 공개된 2년 독점 계약료가 강한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액수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 책정되었는지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SM 정도의 회사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그래도 특정 신인 혹은 특정 인물에게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 엇갈리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준이 언급한 스타들도 꿈꾸는 수준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로 톱티어 아티스트들이 받는 대우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금전 공개에 그치지 않고 엔터업계 내부의 계약 구조, 신인 발굴 방식, 그리고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은 왜 특정 인물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나? 이 결정이 회사 전체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수만 회장이 과거 제작자로서 보여준 관행이 이번에도 영향을 주었나?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연일 온라인에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이 논란이 현재 SM 내부 변화 과정과도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과 조직 개편 이슈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 또한 이를 연일 조명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삼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팬층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팬들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 사건이 아티스트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를 내놓는 반면, 업계 내부자들은 연예 산업에 남아있는 오래된 계약 관행을 돌아볼 때가 됐다는 식의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오히려 산업 구조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금전 투명성 확보, 표준 계약 강화, 회사 운영의 공개적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번 논란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수만 회장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공식 입장이나 상세 해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해석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추측이 사실처럼 소비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엔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구조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기획사의 결정이 내부 결정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팬들과 투자자,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를 자연스럽게 묻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최근 K-팝 시장은 글로벌 규모로 확대되며 수십억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고, 그만큼 기획사와 경영진의 결정 또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되었다. 해외 팬들도 이번 논란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한국 엔터 산업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지 국내 이슈를 넘어 글로벌 산업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SM과 이수만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제시하느냐는 단순한 해명을 넘어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약료 공개를 통해 촉발된 논쟁은 결국 엔터 업계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그 금액이 합리적 투자라면 산업발전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논란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사실 여부나 금액의 크기보다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향후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데이터와 설명, 그리고 향후 기준을 세우는 일기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번 논란은 K엔터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순간으로 보인다. 대중은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라고 있으며 기업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수만 회장과 SM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약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몇몇 문화산업 연구가들은 지금까지 한국 엔터 업계는 빠른 성장에 비해 제도적 틀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신인 계약과 특정 인물에 대한 투자 구조는 회사 재량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과정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기획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에서도 지금은 투명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는 회사가 아티스트와 팬을 파트너로 보고 소통해야 한다. 같은 의견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기획사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거나 주주권을 활용해 질문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획사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
특히 경영진과 제작진 사이의 권한 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과거부터 여러 기획사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금액과 인물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확산된 사례는 흔치 않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번 계약은 누구의 주도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구체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SM뿐 아니라 다른 대형 기획사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검증의 시선에 놓이게 되었다.